같이 잡아서 정리하시고, 기왕에 공부할 때 취득세와 양도세를 같이 정리해 주셔요. 그러니까 뭐야? 취득세는 언제예요? 20년 후. 에? 등기할 때. 20년 후 등기할 때요. 양도세는 20년 전 점유 개시할 때. 당초 배우자 갑이 취득할 때를 취득 시기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자, 이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는 앞서 자, 이미 우리가 많은 걸 배웠어. 납세 의무자. 매매는 누구라고요? 매매는 누구야? 매수자지. 교환은 쌍방이고, 현물 출자는 법인이고, 그죠? 알잖아요. 그냥 할 필요가 없겠지, 그죠? 이제 좀 특이한 것들, 특이한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뻔히 아는 것들은 다 안다고 보고. 자, 어떤 게 있냐면요. 건축물의 부대 시설인데요. 그러면 뭐가 떠올란다겠어요? 이 부대란 말은요, 딸린 시설물을 의미해요. 부대 설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승강기와 그 친구들이 떠올라요. 승강기가 떠오르시면 돼요. 건축물의 부대 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요. 설치한 경우입니다. 가설했단 말은 설치했다 이 말인데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지금 건물주가 갑이 있고요. 건물주 갑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을이 이제 세입자예요.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 이 건물을 지금 세들어 사는 임차인인데, 세입자인데요. 이 건물에 관련해가지고, 이 건물은 지금 승강기가 없는 건물이었어. 이 임차인이 뭐 장사 등을 하다가 승강기가 필요했대. 예. 그래서 이 을이 승강기를 설치한 거예요. 누가 설치했다고요? 이 승강기를 누가 설치했다고요? 이 세입자가, 알았어요? 이자가 가설했다고 그래요. 가설했다라고 표현해요. 가설했다는 설치했다는 이야기는. 자, 이때 우리는 갑을 주체구조부, 그죠? 주체잖아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건물주를 말해요. 예. 그 다음에 이 세입자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라 그래요. 이게 외의자예요. 예. 누가 가설했다고요? 세입자가. 주체구조 취득자 외의자가, 그죠? 을이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가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취득세를 내야겠어요? 당연히 누가 설치했어? 을이 했으니까 을이 그죠? 취득세 납세보다 돼야겠지. 근데 법은 누구한테? 이 주체구조 취득자가 이 주체구조와 같이 이걸 취득했다고 보는 거예요. 납세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체구 취득자가 이 승강기 설치에 대한 납세부자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겠어요? 역시 쉽게 가겠다는 거야. 가족권자 입장에서. 예? 이걸 굳이 구분해가지고 얘는 네가 내고 이건 네가 내고 굳이 안 따지겠대. 그냥 쉽게 가겠다. 네 주인 네가 그냥 싹 납세부자라 라고 법에 규정해버린 겁니다. 예? 자, 여기서 납세부자 우리 따지면 되는 거예요. 납세부자란 말은 법에서 정한 의무자예요. 실제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냐는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실제로는 이 세금을 누가 부담할까요? 예? 누가 부담할 것 같아요? 갑이 을이에요. 주인이야, 세입자야? 예? 말해봐. 말을 못해. 누구 같아요? 세입자? 모를 일이지. 모를 일이야. 이거 누가 지냐면 힘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을이지, 을이. 예? 약자가 낸다고. 무슨 말이야? 아니 이 갑이 예? 강제하면 이 사람한테 내게 하는 거고요.
야, 네가 설치했는데 내가 해야 되냐? 아니, 방패할 수 있거든. 문제는요, 을이 경우에 따라서 뭐야? 강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갑은요, 이 세입자가 꼭 필요해. 여기서 이 건물의 효용을 높여주고 있어. 뭐, 은행이 들어온다든가, 막, 잘 나가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어째요? 주의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이거 부담해 줄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건 따지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뭐만 따지면 돼? 법에서 누구를 납세무자라고 법에서 정했냐만 따지면 돼. 그걸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또 다른 예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요, 은행 안에 설치해야 할 그 시설물 중에 금고 같은 거, 금고. 금고가 취득세 과세 대상 시설물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것도 해당입니다. 세입자의 은행에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누가? 건물주가 주체구조부 취득자로 자라고 하고 이자가 납세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목 변경이나 간주 취득 같은 경우는요, 또 그러니까 차량등 종류 변경은 뭐예요? 소유권이 바뀐 것이 아니죠. 따라서 그냥 그 변경 시점은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 뭐 당연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경우요. 얘도 여러분 이제 공법 등을 좀 공부를 하면요, 이런 표현들이 좀 이슈가 할 건데,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요, 민법이나 공법 등 그죠?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이제 공법 등 공부하면서도 이해 폭이 넓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방식은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죠? 수용 방식이 있고 하잖아요, 그죠? 관련해가지고 환지 방식이면서 이제 환지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땅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이죠. 개발된 후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이걸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종전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환지, 새로운 토지죠. 종전 토지는요, 막 여기 뭐 전도 있고 밭도 있고 이마도 있고 한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가부 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반듯하게, 대지로 바뀌면서 이 땅 소유자에게 이 땅을 바꿔준 거죠. 환지. 관련해서 이 환지는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예요? 누가 취득한 거야? 종전 토지 소유자죠. 이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이제 조합원으로 표현된 겁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취득을 보는 거예요. 당연사항이 되겠죠? 아, 이 땅 대신 이거 새 땅 받았으니까, 그죠? 교환은 일종이라도 할 수 있어요? 교환은 일종을 이해할 수 있고, 종전 토지 소유자예요. 다만 이제 이 환지로 정해지지 않는 땅이 있어요. 도시개발 관련해가지고 환지로 정해지지 않는 땅을 뭐라고 하냐면 보류지라고 그래요. 보류지. 일단 보류된 거예요. 보류지. 이 보류지는 이제 용도가 이런 뭐 도로를 낸다든가, 예?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따로 보류된 땅이 되겠죠. 환지 바꿔주지 않고 따로. 예. 그리고 이 보류지 관련해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보류지 안에 채비지가 있어요. 채비지가. 이 환지 관련, 도시개발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해요? 에?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합니까? 이 개발해가지고 공사비 들잖아요. 이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요? 에?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지. 개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익을 얻으니까. 네? 아, 그럴 거 아니야. 사업 시행자가 해준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땅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 채비지가 사업 비용에 대신하기 위해서 보류된 땅을 채비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실상 누구 거야? 누가 취득한 거야? 공사비를 대신한 거잖아요. 누구한테 주는 거야, 지금? 사업 시행자. 그래서 이 채비지나 보류지는 누가? 사업 시행자가
취득자를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조합, 재건축 조합 포함했을 때 그 조합 주택용 부동산이야. 조합 주택용 부동산. 이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둘로 나눠집니다.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구별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달라요. 자, 이건 아예 우리 옆 동네 둔촌 주공 있죠? 그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게. 둔촌 주공이 이제 재건축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합 결성해가지고 재건축 조합 결성해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했어요. 네. 이게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대인데 이게 몇 세대냐면 12,000세대가 돼요. 제일 크대요. 이 세대가. 12,000 좀 짜투리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12,000세대라고 합시다. 이 중에 7,000세대 정도가요. 조합원용이에요. 이게 종전 주택 소유자에게 그죠? 준다는 거죠. 조합원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뭐예요? 5,000세대 정도가 비조합원용, 일반 분양분이라고 그래요. 비조합원용, 일반 분양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자, 이 준총 재건축 조합이 이 12,000세대, 이 아파트를 좀 지었어요. 취득했죠, 지금? 네네네, 누가 취득했다고요? 재건축 조합에서 취득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취득세 납세금을 제외할 텐데, 자,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조합 주택용 부동산 12,000세대를 의미하고요. 이 중에 조합원용이 몇 세대예요? 7,000세대고, 비조합원용이 몇 세대예요? 5,000세대예요. 이렇게 구별되고. 구분해가지고, 무엇은요? 이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것은 누가 취득자라? 네? 조합원이 취득자예요. 누가 아니라 이 말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납세의무자가 조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조합이 지었지만, 누가요? 조합원이 이 부분은 취득으로 봐서 납세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어차피 조합이 취득으로 보면 다시 조합으로 또 누가요? 조합원이 취득할 거 아니야. 여기다 과세하고 또 과세할 거 아니야.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뭐 그냥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구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 봐봐요. 일반 분양분은 뭐예요? 일반 분양분은 누가 취득자예요? 이 재건축 조합이 취득으로 봐가지고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그 다음에 이 조합으로부터 누가요? 이 비조합원이 일반이 취득하겠죠? 역시 뭐예요? 취득세를 매기는 거예요. 얘는 따로니까 이중을 보지 않아요? 얘는 따로잖아요. 얘는 뭐야? 어차피 조합과 조합은 같잖아. 그지?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과세하면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조합원에게 납세율을 바로 지우는 거고요. 일반 분양분, 비조합원용은요, 조합이 취득으로 봐서 과세하고 다시 그 조합으로부터 일반이 분양받았을 때 또 취득세를 또 과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지었을 때니까 뭘로요?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2.8%가 적용되겠죠. 만약에 조합으로부터 일반이 분양받을 때는 유상으로 취득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4%가 적용되겠죠. 예. 조합원용은 조합원이다. 비조합원용은 뭐다? 그 조합이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이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예요. 신탁재산의 이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자, 얘는 역시 비과세 이야기하고 같이 아예 정리를 하셔야 해요. 항상 나오면.
자, 신탁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탁자가 있고요. 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을이 있다고요. 자, 이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에요. 신탁했단 말은 뭐예요? 이 부동산을, 그죠? 명의가 넘어간 거예요. 예? 이전되는 겁니다. 갑에서 을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갑은 부동산은 잔뜩 있어요. 졸부야. 갑자기 부자가 됐어. 근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운영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돈 벌 능력은 안 돼요. 그래서 전문회사한테,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가 이거 잘 개발해가지고 그죠? 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탁이거든요. 자, 이때, 이건 소유권은 넘어갔죠? 그러면 누가 취득한 거예요? 수탁자, 을이 신탁회사가 되겠죠. 을이 갑으로부터 이걸 취득했다 갈 수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건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예?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해제가 돼가지고, 원위치 될 수도 있겠죠. 역시, 내가 찾아온 거니까, 형식에 불과하니까,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이번에는요, 이 을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요. 돈을 못 벌어줘. 그래서 이 사람을 자르고, 새로운 신수탁자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 이제 이 을로부터 병렬하게 봅시다.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 신탁재산이. 역시 얘도 뭐예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당초 신탁, 원위치, 새로운 신탁. 알았어요? 과세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는 과세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납세무자를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이탁자가, 알았어요? 그 이탁자의 지위를, 합을 정이 되겠네? 이자에게, 알았어요? 새로운 이탁자의 등장입니다. 이자에게 이 지위를 이전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건 사실상 취득이죠. 이전이죠. 이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해요. 이때 납세무자는 누구에서 당연히 새로운 이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신탁재산을 이탁자 지위를 이전한 경우라면 그 새로운 이탁자가 납세무를 진다. 이야기가 되겠네요. 이 그림 같이 정리해 주세요. 네. 자, 과세 표준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예? 네. 오늘 뭐 했습니까?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이제 뭐 했어요? 일단 복습해봤고, 예. 뭐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그죠? 물건 15개를 취득이 한다 그랬죠? 물건 종류, 부동산과 그 친구들 좀 보시고. 그 다음 뭐예요? 취득에 대해서, 그죠? 내용 있었죠? 예. 취득의 정의, 취득의 종류를 뭐가 무엇으로? 원시와 승계. 승계는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한 경우가 있었죠? 4가지. 뭐예요? 지목 변경, 가액 증가. 차량 등 종류 변경, 가액 증가. 개수, 가액 증가. 주식 취득으로 가점주주가 된 경우. 그죠? 이때 개수는 뭐야? 사실상 취득이 되기도 하고, 원시 취득. 뭐도 돼요? 간주 취득이 되는데 어떻게 달라요? 개수로 면적이 증가하면 원시 취득, 사실상 취득이고요. 가액만 증가한 경우라면 간주 취득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취득 관련해가지고, 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취득하면 뭘로 봐요? 예? 증여로 추정해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추정합니다. 무상 취득으로. 다만 입증이 되면, 그죠? 이때는 다시 유상 취득이 가능할 텐데 여기에 개정돼 가지고 신설된 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 대가가 현저하게 낮으면 다시 또 뭐예요?
무상취득으로 본다는 이야기. 얼마만큼 현저하게 낮습니까? 했을 때 시가 인정액과 그 대가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뭐예요? 시가 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라겠죠? 이때 시가 인정액을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 표준액을 쓴다 그랬습니다. 개정 내용으로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 즉 증여일 때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죠. 첫 번째 뭐예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친구 납부 기한 내에, 그죠? 계약이 해제돼야 하고. 세 번째, 그 계약 해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입증될 때, 그죠? 예. 요건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뭐 배웠습니까? 취득 시기를 배웠어요.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시기 정리하세요. 유상승계 기본 매매 뭐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모르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모르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 연부로 취득하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로, 그죠? 됐어요? 네. 무상, 상속은 상속개시, 증여는 계약일, 그죠? 네. 건축, 건물 하나 지으면 개수 포함액 어때요? 사용 승인서 급일, 그죠? 사실상 장일 빠른 날, 그 전에 사용 승낙하거나 하면, 그래? 등등. 토지 조성도 마찬가지. 공사 준공 인가일, 그죠? 아, 그 전에 사용 승낙 인가 받으면 중에 빠른 날로 돼 있죠. 구분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실상 변경날과 공무상 변경날 중에 빠른 날 하겠죠. 이런 것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짝을 잡아서 정리할 게 뭐가 있었어요? 점유 시효 취득하고 뭐예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그죠? 짝을 잡아서 정리하시는데 언제예요? 20년 전이요? 20년 후에요? 20년 후, 그죠? 등기할 때라겠고요. 비교해가지고 양도세는 20년 전 점유 개시일 또는 당초 배우자가 취득할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이야기가 이 정리했습니다. 시기 배웠죠?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시기 공부한 다음에. 납세의무자 방금 배웠어요? 예? 주체구조직자 외의자가 가설할 때 주체구조직자 진다든 등등등. 재건축 방금 이야기했죠? 둔촌주공 이야기했잖아요. 환지 계획으로 공급받는 경우 뭐예요? 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 조합원이고 채비주냐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 구분하는 거예요. 신탁 관련해가지고 뭐예요? 예.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 수탁자에게서 위탁자에게, 수탁자에게서 신수탁자에게 가는 경우는 뭐예요? 취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하지, 비과세고요. 위탁자의 지위가 그죠? 이전되는 경우나 이때는 신위탁,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자로 납세의무 진다는 이야기 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예요? 이제 과세 표준 배우고, 그죠?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취득가액이 또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배워요. 배운 다음에 또 뭐 배워요? 세율을 배우고, 그죠? 비과세 배우고, 납세 절차 배우고 하면 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